자, 지금부터 토상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상도법. 자, 토상도법은 어떤 게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선박을 만들 때 도면 배치를 일각법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기계제도는 원칙이 삼각법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삼각법이 과연 어떤 것이냐? 그럼 일각법은 어떤 것이냐? 그 토상도가 왜 필요하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X축, Y축 이렇게 선을 쭉 그어놓고 수학 시간에 X, Y에 대해서 이렇게 함수도 그리고 그런 걸 하죠. 이렇게 X축, Y축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사람들은 거기서 이렇게 이름을 명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명명을 했냐 그러면, 자, 요 부위를 우리는 일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요 부위를 이각, 요 부위를 삼각, 요 부위를 사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림 보시면 나와 있죠. 일각, 이각, 삼각, 사각. 자, 이렇게 삼각, 사각이라고 나와 있고, 일각에 놓고 그림을 그릴 때 물체를 가상이지만은 일각이라는 곳에 물건을 놓고 그림을 그릴 때를 일각법이라고 이야기하고, 물체를 이렇게 삼각에 위치를 시킨 다음에 투영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삼각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여기 측화면, 평화면, 입화면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바람개비처럼 생긴 이 X축, Y축 이 평면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울이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울에 물체를 이렇게 놔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체가 투영되는 곳이 어디죠? 자, 일각법 같은 경우에는 밑바닥에 투영이 되겠죠. 그리고 왼쪽 부분이 투영이 됩니다. 그림 다시 볼게요. 자, 일각법은 일각에 물체를 놔두었을 때 물체의 밑바닥 부분과 물체의 여기 사람이 앞에서 봤을 때 왼쪽 부분에 투영이 됩니다. 이렇게 투영이 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 그림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것을 가지고 일각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각법의 경우를 볼게요. 삼각이라는 곳에 물체를 두었습니다. 어디에 투영이 되죠? 예, 맞습니다. 오른쪽 부위와 위쪽에 투영이 되죠. 이렇게 투영이 되는데, 이쪽에 삼각에 물건을 놔두는 행태를 정면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면도에 이제 물체의 부위를 정면도라고 명명하죠. 그리고 오른쪽에 비치는 이런 투영된 면을 우측면도, 오른쪽에서 비친다 그래서 우측면도라고 이야기하고, 우자를 떼고 그냥 측면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비치는 요런 투영된 면을 평면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래서 삼각법은 정면도를 그리고 우측면도를 그리고 위에 평면도를 그리는 것이 삼각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삼각법에 이러한 물체를 삼각법으로 투영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맨 앞에 보이는 그림 조금 다르다, 그죠? 맨 앞에 보이는 부분을 우리가, 요쪽을 정면도로 뒀네요. 요쪽에 지금, 요 부분을 지금 정면도로 뒀는데요. 그러면 위에서 거울이 투영된 부분을 우리는 평면도라고 이야기하고, 오른쪽에서 투영된 면을 우측면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요 세 가지만 지금 공부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정면도도 나오고 배면도도 나오고 좌측면도도 나오는데요. 자, 요거는 배면도는 요 뒤쪽에 있는 거, 좌측면도는 좌측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 삼각법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삼각법에서는 거의 평면도와 정면도, 우측면도 요 세 가지만 사용한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자, 토상도법에 대한 예는 설명을 드렸고, 자,
정면도를 선정할 때, 투상도의 정면도를 선정할 때 우리가 그 무턱대고 선정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이런 부품이 있을 때 이 부품이 가공되는 형상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선반에 이렇게 몰려가지고 깎을 때 이런 형상으로 지금 가공이 되죠. 이런 형상으로 주로 삼각법 도면을 표기해 주시면 좋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도 이렇게 그 내부에 홈이 파지는 이런 물건인데요. 여기 보시면 선반이 내면 가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공이 되는 형상으로 정면도를 선정해 주면 좋다 하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 반투상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반투상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단면을 잘랐을 때 이 내부를 바라보는데 투상을 하는데 이렇게 절반만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을 반투상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분투상도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숨어 있는 선, 안 보이는 선을 우리는 언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 점선으로 표기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점선으로 이 안에 숨어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도면이 너무 복잡해지죠. 그래서 부분투상도로서 안에 언선은 있지만은 언선은 생략하고 외부에 보이는 선만 이렇게 좌측면도 우측면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부분투상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국부투상도라고 나오는데요. 국부투상도라고 하는 것은 투상법에는 맞지만은 모두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해칭하고 하는 것들이 투상도법 원칙에는 맞지만은 썩 좋은 도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 좋은 도면인데 좋은 도면으로 되어 있네요. 좋지 않은 도면입니다. 그래서 교차선을 간략하게 도시하는 이렇게 이 부분만 간략하게 표현한다든지 이 부분만 간략하게 표현하고 혹은 이런 키홈 되는 부분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나타내 가지고 이 물건이 어떤 식으로 가공이 되어 있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전체로 이렇게 다 그려가지고 우측면도를 그려가지고 구멍을 표현해 줄 필요 없이 이 부분만 나타내 주는 기법. 이걸 가지고 우리는 국부투상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느냐, 꼭 이 도면을 적용을 해야 되느냐, 시험 문제에 나오느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려놓은 도면을 가지고 도면을 판독할 때, 이 도면은 국부투상도래 그렇구나. 이 도면은 이 부분은 회전투상도가 적용되는 도면이구나 라는 정도의 이해만 하시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자, 요것들은 회전투상도, 그리고 요것들은 라운드 처리가 된 부품의 투상도인데 요즘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CAD로 그리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것들은 드라프터 제도판에 사람 손으로 그릴 때 요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CAD로 다 컴퓨터가 알아서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라운드 처리할 때 이렇게 끝부분이 완전히 닿는 게 아니고 조금씩 떨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예로서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투상도 치수를 넣을 때 이렇게 곡면되는 부분 있죠. 곡면되는 부분에 치수를 넣기가 힘이 들어가지고 선을 연장을 하고 만나는 선에서 치수를 기입을 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평면과 평면이 작은 곡률로 나타낼 때, 만날 때, 이럴 때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 그리고 곡면과 곡면이 만날 때, 뭐, 어떻게 완전히 닿지 않고 일정 거리를 띄워가지고 표기한다. 이런 것들도 참고를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라운드 처리. 이 끝부분에 라운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것들은 역시 CAD에서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CAD를 보고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여러분들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투상도법에 대해서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